윤진호 팀장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인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에 감정을 섞지 마세요.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협상 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M&A와 경영권 분쟁을 다루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전략이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JTBC의 협상의 기술 2화에 대해서 협상 관점에서 M&A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화의 시작은 이훈민 산인건설 대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강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딱 등장을 하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연 윤준호가 이 대표를 맞아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이훈민 대표가 딱 보자마자 첫 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에 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M&A는 가격이죠, 그죠?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이훈민 대표도 이렇게 딱 물어보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 노련한 윤준호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면으로 그 금액을 딱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입찰이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아무도 예측은 못해요.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가는 있지만 시장가는 6조 5천억 정도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준호 팀장이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님의 계약도 기본적으로 임원 계약도 2년 계약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협상의 기술의 드라마를 보면 윤준호 팀장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협상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방의 가려운 부분, 욕구가 무엇일까를 파악하고 그걸 계속 해소시켜주는 솔루션을 주는 방식으로 노련하게 협상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윤준호 팀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훈민 대표가 5년 임기 보장을 하면서 지분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이게 용납 가능한, 납득 가능한 수준이 아니니 이 윤준호 팀장도 약간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산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대표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직언을 했는데 이훈민 대표가 발끈하죠. 그죠? 긁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인턴 김진수가 큰 말실수를 하죠. 이 미친 새까지 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드라마틱해요. 첫 번째,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인턴이 옆에서 배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자리에서 대표가 건설사 핵심 계열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턴이 뭐 미친 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데 이거는 드라마예요.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한 씬이냐.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감정을 바라보는 윤준호 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M&A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인턴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표가 완전히 열받죠. 그죠? 그래서 이거 순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 직원들 앞에서 들으라는 방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우리 직원들 다 지켜야 된다. 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쇼맨십을 발휘를 합니다. 이 사람도 노련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윤준호 팀장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협상의 기술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장면을 내가 추스릴 수 있는, 그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상의 방법이 바로 go to the balcony, 발코니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윤준호 팀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네요, 대표님. 대표님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 저희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노련하게 거기서 뭐 본인도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조용히 빠지죠. 이게 바로 노련한 협상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준호 팀장이 나머지 직원들을 다 내려보내고 본인 혼자 조용히 올라와서 사과를 하고 가는 장면이 살짝 내비치거든요. 이 방식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없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이미 대표는 화가 나 있는데 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혼자 조용히 올라와서 머리를 굽히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대표에게 사과를 하고 감정적으로 좀 누구뜨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도 저는 꽤 괜찮은 협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광민정 과장이 굉장히 똘똘한 캐릭터인데요. 재무적으로 분석도 잘할 뿐더러 사실 윤준호 팀장과 호흡이 잘 맞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광민정 과장이 이 실수를 한 인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인건설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인트가 협상의 본질이에요. 협상은 상대방이 절대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좋은 협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깨부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처절한 패배감을 느끼게 만든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 협상이 있을 수 없죠.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Problem solver.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로 바라보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중간에 감정적인 그런 약간 욱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윤진호 팀장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인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에 감정을 썩지 마세요.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감정을 썩는 순간 내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 인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 참 멋져요. 여러분 인간인지라 감정을 100%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큰 의사결정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한 감정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감정을 활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호감을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근데 이 인턴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욱해서 나오는 이런 아주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그죠? 다음 장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M&A 절차들이 나오는데 M&A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문사를 선정을 하죠. 그죠? 이 드라마에서는 유민 아이비라고 하는 아이비가 자문을 하고요. 법률 자문도 로펌을 선정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권영이라고 하는 그런 로펌이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을 NDA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안내서를 제공을 하죠. 그죠? 그 투자 안내서에서는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강점 포인트들, 펀더멘털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입찰을 하고, 그리고 입찰 조건이 가장 좋은 그런 잠재적 후보자를 적격 인수 후보자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실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실사에서 입찰 가격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발견을 해서 오히려 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본 입찰 및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협상을 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 그죠? Share 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SPA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물론 이 M&A의 과정은 조금씩 절차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A를 위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팀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표이사의 어떤 부분을 강점화시켜서 제안을 할 건지,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지금의 흐름은, 재무적인 흐름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포인트를 과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준호 팀장이 이 부분은 리스크라고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황이 영업이익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최근에 전반적인 사업의 분위기가 단순히 이제 시공,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구조로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건축 현장 한 개가 무려 인수를 8,800억 원에 했는데 주민 동의가 없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물려 있다는 포인트를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5천억이다, 1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8,8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한 그런 사업지가 제대로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한 리스크 포인트죠. 그죠?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윤준호 팀장의 스타일입니다. 그죠? 윤준호 팀장은 항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먼저 끌면서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보니까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고, 한 가구 더 받으면 되는데 이게 좀 드라마틱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막 한 가구 남겨두고 8,800억짜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드라마틱해요. 그죠? 거의 1조에 가까운 사업지인데 딱 한 가구가 남아있는데 그 가구만 설득되면 모든 것이 풀리고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드라마의 각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드라마틱해요. 그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결국 풀겠죠? 동의서를 받아와서 조금 더 밸류를 높여서 M&A가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 개는 회장님이 산인건설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젊었을 때 꿈이었다. 그 꿈인 포인트를 지금 윤준호가 후벼 파고 있으니 과연 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전무가 파고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매수 희망, 그런 법인들, 회사들을 분석을 하죠. 그래야만 맞춤형 제안서를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고, 잘 어필을 해야만 입찰 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목건설, 그리고 또 한 곳으로는 지금 비움이라고 하는 이름도 조금 독특하고, 그리고 여자 대표고, 여자가 1986년생 지연우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와튼에서 공부를 했고 BCG에서 일한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업계랑 잘 어울리지 않는, 과연 이 사람이 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근데 자본력은 아주 커요. 그래서 윤준호는 이 비움을 타겟팅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은 아마 후려칠 것이다. 근데 이 비움은 자본력이 있고 뭔가 핏만 맞으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 이상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연우 대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기획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연우 대표가 최근에도 건설사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대표랑 감정적인 싸움이 있어서 엎어졌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장면은 바로 이동준 상무를 찾아가서 윤준호 팀장이 회장의 실제 의도가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그냥 거절의 의사인지
아니면 금액을 보고 생각하시겠다는 의사인지를 그래도 본인이 조금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 회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이동준 상무에게 물어봤더니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지 라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윤준호 팀장에게는 축복이죠. 이렇게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을 오염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가 있다는 것은 윤준호 팀장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동준 상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현우 비움 대표를 윤준호 팀장이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면 여러분들 협상에 있어서 항상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솔직하면 상대방도 솔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더니 지현우 대표가 실제로 솔직하게 본인의 핵심적인 니즈를 드러냅니다.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딜이 깨진 이유가 거기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윤준호 팀장이 중요한 대사를 하죠. 저희는 더 별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에게 아주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만드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 팀의 노력을 이번 입찰 가격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현우 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요. 돈은 있고 지금 상황상 인수는 해야 되는데 깨진 이유가 지금 사실 시멘트밥을 먹었던 그런 건설사의 대표랑 본인 너무 안 맞는 것이죠. 근데 지현우 대표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런 친구가 딜을 진행을 하고 나서 나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M&A를 진행하고 결과도 좋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돈을 조금 더 입찰 가격을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입찰 금액이 6조 5천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윤준호 팀장을 만나고 금액을 바꿔서 제출을 하죠. 그게 바로 7조 9,999억 원, 무려 8조를 써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물론 이 입찰 금액이 여러분들 파이널 프라이스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입찰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실사가 진행될 거고, 실사가 진행되면 금액이 깎일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호재들로, 예를 들면 실사 과정에서 지금 정부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가격이 또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가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최고의 금액을 적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실사가 진행됩니다. 지현우 대표는 일단 임원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윤민 대표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죠. 이윤민 대표는 무대뽀예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건설사, 시멘트밥을 먹어서 성장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뭐 건설사에서도 세련된 대표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캐릭터를 잡고 있고, 인사이트 이런 것보다는 막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건설사를 인수하는 게 비움의 지현우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동준 상무가 회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의중, 실제로 생각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어봤더니 지금 9조 정도예요. 10조는 앵커를 건 것이고요. 실제로 회장은 한 9조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파악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준호 팀장과 지현우 대표가 매각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이게 8조를 적어냈지만 뭐 7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8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9조가 될 수도 있고 6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날카롭게 페인 포인트부터 짚어냅니다.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충렬 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왜 8,800억이나 투입되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게 과연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이 리스크를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준호 팀장은 이 상황을 당연히 예측을 했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가 바로 충렬 아파트 재건축 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치밀하게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사전 세팅을 다 해놓고 초전 설득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움직였고, 역시나 상대방은 그걸 빌미로 깎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를 윤준호 팀장 역으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5,280억 정도로 그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윤준호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드린다면 그 정도의 리스크 5,280억이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되게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적어낸 금액보다 5,280억 원을 더해서 그 보상으로 인정을, 그 가치를, 리스크 해칭의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방식의 논리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드라마틱해요. 가는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상황에서 지현우 대표가 좀 말렸어요, 논리적으로. 왜? 본인이 툭 던졌는데 바로 면전에서 그러면 이런 카운트 오퍼를 탁 던지니까 이때는 좀 생각해보고 하겠다라고 고투도 발언을 했어도 되는데, 어쨌든 드라마 상황에서는 이 윤준호의 카운터 펀치에 지현우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 하나의 동의를 받아와서 결국은 딜은 8조 5천억으로 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몇십억 몇백억은 그 드라마의 무덤의 그 주인, 그죠? 할머니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짝 비춰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그런 협상 케이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마지막 거래 금액을 할 때는 윤준호 팀장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게 하고 윤준호 팀장과 지현우 대표와 1대1로 그런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마지막 금액을 조율하는 포인트도 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포인트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딜 클로징 세러머니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산인그룹과 비움 D&I가 이제 큰 딜을 했잖아요. 그죠? 그 큰 딜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를 하면서 마지막 윤준호 팀장에게 지현우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윤준호 팀장이 산인을 떠나게 되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죠. 협상 바이블 책에도 제가 언급한 그런 문장이 있는데, 성공적인 협상은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결과도 얻고 협상 상대방도 내 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준호 팀장은 두 가지를 다 얻게 됐죠. 그죠? 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원래 타겟팅한 비움의 매각을 잘 하게 됐고, 가격도 6조 5천억으로 평가받는데 거의 2조 가까이 더 많이 받게 됐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지현우 대표가 본인을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그죠? 결국 결과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는 그런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2화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고요. 지금 3화도 곧 방송이 될 건데 제가 한번 보고 재밌는 포인트들을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